가격에 따라 뭘 정해? 세금의 크기를 정하는 거고 양에 따라 세금의 크기를 정한다. 그래서 이제 종가세는 가격의 몇 퍼센트, 그럼 가격이 높아지면 더 단위당 세금이 높아질 것이고 종량세는 단위당 세금이 일정한 세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각각 종가세, 종량세라고 하는데 출제 비중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냐? 90%, 10% 정도 된다. 그리고 이제 종량세랑 종가세가 분석에 있어서 크게 차이는 없어. 일단 크게 차이는 없기 때문에 설명은 뭘로 다 설명한다? 종량세로 먼저 다 쭉 설명하고 거기서 얻어지는 결론들 종가세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데 종가세 특유의 토픽들에 대해서는 좀 더 언급하는 걸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종량세 위주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책도 보시면 다 종량세를 부과한 경우만 일단은 써놨어요. 그래서 종가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따로 조금 이따 필기하라는 거 해주시면 되고 일단은 종량세 위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이제 큰 그림부터 설명을 하면 조세를 부과하기 전에는 PD랑 PS가 같대. 이게 뭐예요? 이제 또 하첨자가 등장한 거죠. 그래서 D는 디맨드이기 때문에 소비자 지불 가격이야. 소비자 지불 가격을 이제 PD라고 대부분의 나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교수들 혹은 출제자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그럼 PS는 뭐겠어요? 공급자 수치 가격 혹은 재화 시장이라고 하면 생산자 수치 가격이 되겠죠. 당연해. 정부가 개입하기 전에 소비자가 이만큼 지불하면 단위당 이만큼 지불하면 생산자가 그만큼 받게 되겠죠. 당연한 얘기야. 정부가 개입하기 전에는 생산자가 단위당 얼마 지급하면 생산자가 단위당 얼마씩 받겠죠. 물건 가격을 받겠지. 당연한 거야. 근데 조세가 부과되면 같지가 않게 되고 같지가 않다는 건 하나가 더 크다는 거죠. 뭐가 더 클까? 뭐가 더 클까? 소비자 지불 가격이 항상 크고 누구에게 부과되든지 상관없이 소비자 지불 가격은 상승하고 생산자 수치 가격은 떨어진다는 거야. 이게 일반적인 경우고 아주 예외적인 혹은 극단적인 경우는 조금 이따 설명하도록 합시다. 일반적인 경우는 어떻다? 조세를 부과하면 소비자 지불 가격은 상승하고 생산자 수치 가격은 떨어진다는 거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소비자는 내는 가격이 높아지면 좋아요, 나빠요? 나쁘지? 소비자도 안 좋아지는 거야. 생산자는 지가 받는 가격 떨어지면 좋아, 나빠? 나쁘지? 생산자도 나빠지는 거야. 그럼 조세가 부과되면 소비자도 나빠지고 생산자도 나빠진다. 그 얘기는 결국 뭐야? 그걸 우리가 배운 버전으로 표현하면 소비자 잉여, 컨슈머 서플러스도 줄 것이고 프로듀스 서플러스도 줄어들 거야. 소비자 잉여도 줄고 생산자 잉여도 줄어들 것이다. 그러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도식화해서 표현해서 저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데 원래 균형 가격에 비해서 소비자 지불 가격은 상승하고 생산자 수치 가격은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좋아한다. 이게 무슨 뭘 그래프 도식화했다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하여튼 그런 거야. 이따가 봅시다. 그리고 이 차이가 소비자 지불 가격과 생산자 수치 가격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 차이가 정확히 뭐다? 단위당 조세. 아까 종량세를 본다고 했으니까 이 단위당 조세 크기만큼 차이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단위당 조세만큼 차이가 발생한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납세자가 소비자인 경우를 볼 건데, 즉 법적인 부담 주체가 법적으로 납부하는 부담 주체가 소비자인 경우를 살펴보는 거죠. 자, 원래 수요랑 원래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점이 발생했고 그걸 0점, 최초 균형이라고 해서 0점이라고 표현해 봅시다. 즉 P0 가격하에서 Q0만큼 거래가 되고 있었다. 자, 이때 소비자에게 세금이 부과됐다. 그러면 여러분들 수요가 줄어요, 늘어요? 수요가 줄겠지. 수요가 준다는 건 얘가 왼쪽으로 이동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냐? 아까도 말했다시피 수요 곡선은 한계 편익이었고 그만큼의 만족이 있으니까 최대 그만큼 지불할 용의가 있는데 정부한테 세금을 내야 되니까 기업 너한테는 낼 돈이 좀 줄겠지. 기업 너한테 지불할 용의는 좀 줄어들어. 그래서 willingness to pay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수요 곡선이 아래로 이동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요가 준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기업 너한테 지불할 돈은 좀 줄었어. 세금 크기만큼 줄어든다. 그래서 지금 수요 곡선이 왼쪽 혹은 하방으로 이동했는데 어떻게 이동했어요? 어떻게 이동했어? 평행 이동했지. 평행하게 이동했다. 왜냐하면 지금 종량세를 보고 있기 때문이야. 종량세를 보고 있기 때문에 단위당 조세. 예컨대 그냥 감정이입을 하고자 초코우유를 내가 먹고 있는데 정부가 개입하기 전에 초코우유 가격이 1,000원이었다고 봅시다. 1,000원이었고 거래량이 얼마큼 있었다고 보자. 근데 갑자기 정부가 초코 건강에 안 좋다고 혹은 뭐 그렇다고 해서 단위당 너 초코우유 먹을 때마다 100원 세금 내. 이렇게 정부가 발표를 한 거야. 그러면 당연히 수요가 줄겠지. 혹은 기업한테 내고자 하는 지불 용의가 줄어드는 거야. 사실 초코우유에 대해서 만족감이 엄청 큰 소비자들은 지불 용의가 높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초코홀릭들은 초코우유 최대 얼마 낼 용의가 있어? 초코우유에 대해서 1,000원이야? 딱 1,000원이야? 깔끔하네. 얼마 낼 용의가 있어? 1,500원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어? 더 있다. 나는 초코홀릭이다. 이게 사람이 사실 마음속으로 1,000원인 걸 알기 때문에 더 낼 이 마음이 없는 건데 가격이 상정되지 않은 상황을 생각해봐. 그러면 막 무인도에서 초코우유를 먹었을 때 그 짜릿함 얼마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어? 최대 한 10,000원도 지불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럴 때는, 그치?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지불할 용의가 높은 거고 점점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비자별로 지불 용의가 높은 소비자도 있고 낮은 소비자도 있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여튼 지금 종량세를 상정했으니까 최대 지불 용의가
단위당 정부한테 100원씩 뜯기니까 기업한테 단위당 100원씩 혹은 최대 지불 용의 금액이 100원씩 떨어져서 이렇게 평행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잠깐 넌지시 종가세를 부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지금 종량세를 부과했을 때 소비자에게 종량세를 부과했을 때를 살펴봤는데 종가세를 부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일단 주는 건 확실해. 수요가 주는 건 확실해. 근데 줄 때 이렇게 평행 이동하냐는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종가세를 부과하게 되면 자, 이런 데서 예를 들어서 공급이 여기서 있었다면 가격이 높았을 것이고 이 수준에서는 단위당 10% 하면 이 가격의 10%, 이 가격의 10%는 꽤나 크겠죠. 근데 만약에 공급이 이 정도 수준에 있었다면 가격이 이 수준이었고 이 가격의 10%는 더 적겠지. 그러면 이 수준에서 내야 되는 세금의 크기와 이 수준에서 내야 되는 세금의 크기가 다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대 지불 용의가 떨어지긴 하는데 평행하게 떨어지진 않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많이 떨어지고 여기서는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종가세를 부과하게 되면 수요 곡선이 회전 이동한다. 일단 적어주세요. 어디? 편한 데다가 기본서 여백이 많으니까 종가세를 부과하면 이렇게 수요 곡선이 평행 이동한다. 그 1.7 왼쪽에 빈칸 많으니까 거기다 적으면 되겠네. 1.7 왼쪽에 빈칸 많으니까 거기다 적어준다. 수요자에게 종가세를 부과하면 이렇게 된다. 이따가 공급자에게 종가세 부과하는 경우도 그릴 거니까 너무 중간에다 그리지 말고 위에다 그린다. 왜? 너무 재밌어? 이상한 애네. 그렸어요? 그렸고 자 이따 설명할 건데 일단 먼저 등장한 김에 설명을 해보면 수식적으로 표현했을 때 P는 A-BQ다. 그러면 종량세를 T만큼 부과하면 수요 곡선이 어떻게 바뀔까? 종량세를 T만큼 부과하면 아까 수요 곡선이 아래로 T만큼 이동한다고 했었죠? 그럼 당연히 기울기는 똑같으면서 절편만 줄어든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수요 곡선이 어떻게 바뀌겠어? 혹은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이 T만큼 준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그래서 여기다가 T를 빼주면 된다. 그래서 종량세를 부과했을 때 수요 곡선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종량세를 부과했을 때 수요 곡선. 이것도 적어주세요. 수식이 나오진 않으니까. 물론 내가 계산 문제 테크닉 다 알려줄 거야. 저렇게 안 풀고 빨리 푸는 방법으로 나중엔 다시 풀 건데 가끔 테크닉이 안 먹히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 기본 강의니까 정석적인 거를 좀 체크를 한다. 자 그러면 수요 곡선이 수요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단위당 5의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과하면 수요 곡선이 어떻게 바뀌냐 해보세요. 차근차근 하면 되겠지? 일단 P에 대해서 정리하면 P는 3승 마이너스 10분의 1Q 그 다음에 단위당 5의 세금을 부과했으니까 여기다 빼기 5 해주면 되겠죠. 빼기 5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맞아요? 혹은 선생님 그렇게 안 하고 바로 찾는 방법은 없습니까? 어떻게 찾으면 돼요? 만약에 이렇게 P에 대해서 안 정리하고 여기서 그냥 바로 간단하게 쓰는 방법은 없으니까 했을 때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면 된다. 똑같나 한번 체크해 보세요. 물론 사실 지금 정석적인 풀이를 위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나중에 문제 풀 때 저 방법 아예 안 쓸 거야. 무조건 빨리 푸는 방법이 있어. 나중에는 다 까먹을 거지만 지금은 기본 강의니까 그냥 기본기 다진다는 생각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걸 알려면 사실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혹 직선의 이동인가? 이런 수학에서 이미 배운 건데 도형의 이동인가? 직선의 이동인가? 그래서 y는 ax 플러스 b가 있다. 이게 y는 ax 플러스 b라고 했을 때 이 x축 방향으로 k만큼 이동하는 경우 그 다음에 사실 우리는 이 y축 방향으로 이동하는 게 좀 더 중요하긴 하죠. y축 방향으로 j만큼 이동하는 경우
각각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 어떻게 배웠어요? x축 방향으로 k만큼 이동하는 건 y는 a, x 여기에다가 k 이렇게 써주는 거고 y축 방향으로 j만큼 이동하는 거는 y는 ax 플러스 b 플러스 j로 쓸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하나의 논리로 설명이 안 되니까 이건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렇게 쓰는 거야. y 자리에 이런 식으로. 이게 사실 지금 미시에서는 필요 없는데 나중에 거시에서 총수율 총공급을 얼마큼 이동시켰을 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이니까 이 정도는 알아둬야 된다. 그래서 x축 방향으로 이동할 때는 x 자리에다가 가로 넣고 이동하는 거를 빼주는 거야. 이동하는 만큼. y축 방향으로 이동할 때는 y에다가 가로 열고 이동하는 만큼을 빼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뭐냐면 p축 방향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고 p축 반대잖아. p축으로 이동했으면 빼줬어야 되는데 p축 반대니까 여기다가 p에다 가로 열고 플러스를 해줄 거야. 플러스. 아시겠죠? 사실 중고등학교 때 다 배운 거야. 여러분들 뭐그 어렸을 때 공부한 수학책 있으면 펴보면 다 나와 있는 건데 일단은 계속 얘기했다시피 나중에는 조세 문제 풀 때는 이걸로 절대 안 풀지만 거시나 이런 거에서 가끔씩 이런 직선의 방정식을 이동시키는 걸 알아둬야 되니까 체크를 해놓는다. 그래서 기초 수학이 또 한 번 등장했네. 기초 수학 3. 그래서 수학이 약한 학생들은 그냥 수학만 지금까지 설명해준 수학만 따로 정리를 해서 체크를 해보시고 이상 경작이 아니고 그냥 산수 수학이었고 다시 돌아와서 경작으로 돌아와서 자 단위당 종량세를 부과하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하방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수요가 줄었으니까 아까 본 것처럼 균형점이 1점으로 바뀌고 수요가 줄면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준다. 그래서 가격이 어떻게 하락했어요? 수요가 줄어듦에 따라서 가격이 P0에서 P1으로 떨어지고 거래량이 Q0에서 Q1으로 줄어든다가 되는 거죠. 당연히 소비자들한테 초코우유 먹을 때마다 세금 내래. 소비자들이 수요를 줄였어. 수요가 주니까 가격은 떨어지고 거래량이 줄은 거야. 근데 이 떨어진 가격은 누가 수취하는 거예요? 생산자들은 그 떨어진 가격을 받지만 소비자들은 그 가격에다 얼마큼을 더 내야 돼요? 세금만큼 더 내야 되겠지. 그래서 이 가격, 바뀐 시장 가격에다가 단위당 세금만큼을 더 내야 되는데 여기 아까 수요 곡선의 수직 이동폭, 수직 이동폭이 단위당 세금의 크기라고 했으니까 이 크기가 단위당 세금의 크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바뀐 시장 가격에서 세금만큼을 더 내면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가격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기 PD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PS랑 PD 아까 설명했는데 원래 가격을 기준으로 소비자 지불 가격은 상승하고 생산자 수취 가격이 떨어지는데 그 차이가 세금 크기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PD랑 PS의 차이가 세금 크기다. 당연하지. 소비자는 더 냈는데 생산자는 덜 받았대. 그럼 누가 뺏어간 거야? 그 사이. 정부가 그거 한 거지. 그 슈킹했다고 하나? 하여튼 정부가 가져간 거지. 그치? 그래서 단위당 지금 보면 원래 가격에 비해서 소비자 지불 가격이 상승하고 생산자 수취 가격이 떨어진다. 자 그러면 연습장 펴놓고 지금 그래프를 다시 한번 앞에 보지 말고 책 보지 말고 다시 한번 직접 스스로 한번 그려보고 시장 가격 어떻게 바뀌는지 보고 소비자 지불 가격, 생산자 수취 가격 어떻게 되는지 보고 그 다음에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까지 어떻게 되는지 체크를 해본다.